안녕하세요. 오늘도 산에 올라왔습니다. 밖에 나오니까 되게 좋으네요. 주변에 테니스 치는 분들도 있고 또 새소리도 울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소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연이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은퇴를 앞둔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포장마차의 단골 메뉴처럼 어김없이 등장하는 말이 있죠. 은퇴가 이렇게 빨리 다가올 줄은 몰랐다. 따지고 보면 은퇴는 반드시 다가오는 인생의 이벤트라고 할 수 있죠. 중도에 퇴사를 하거나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에 짓눌려서 은퇴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은퇴를 맞이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퇴살이 40년 해법 찾기를 고민하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언제나 청춘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50대가 되었다. 이런 말 하는 분 적지 않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정든 직장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찾아오더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방심은퇴 절대건물 노후행복 물 건너간다 라는 주제로 5가지 점검 요소를 살펴볼 생각입니다. 노후행복 물 건너가지 않기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요소 첫 번째, 자녀와 관련한 3대 목돈 지원 원칙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픈 유머가 있더군요.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다가 가계 재정이 바닥난 부모들이 하는 하소연입니다. 안 주면 맞아 죽고 밥만 주면 쫄려서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 큰아들은 큰 도둑이고 작은아들은 작은 도둑, 딸은 예쁜 도둑, 손자 손녀는 좀 도둑, 마지막으로 사위와 며느리는 망보는 사람이다. 물론 웃자고 한 소리지만 웃음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가정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들어가는 3대 목돈은 교육자금은 기본이고 추가로 결혼자금, 조금만 더 확장하면 주택 이전에 필요한 자금을 들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부모는 든든한 배경이자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버팀목이죠. 물론 부모에게도 자녀는 하늘이 준 최고의 보물이기 때문에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특수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릴 때는 부모의 돈주머니가 아이들 돈주머니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자녀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출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이 커지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죠. 교육비만 해도 유치원부터 대학 졸업까지 2억 원 이상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들 중 누구도 교육비 지원만큼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물론 자녀도 교육비는 부모가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식하는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교육비만 지원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 결혼, 자녀 창업, 그리고 결혼 후 주택 이전과 관련해서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적지 않으니까요. 물론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죽을 때 재산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계산이 복잡해졌습니다.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커질수록 노후 자산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부모의 노후가 위험해지는 거죠. 그렇다고 자녀들이 나이든 부모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제대로 챙겨준다면 문제될 게 없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식들 건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늙은 부모까지 알뜰살뜰 챙길 여력이 없을 테니까요. 노후 행복 물 건너가지 않기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요소 두 번째, 최소한 은퇴 후 20년 이상 의료비 대응책을 세워야 합니다. 인간은 돈, 건강, 관계, 비전 같은 4가지 고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중에서도 돈과 건강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으로 절대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죠. 돈이 없으면 병원 치료를 못 받고 건강하지 못하면 돈을 벌지 못하니까요. 그러므로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는 가정을 세우고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료비엔 세일이 없으니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체계는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병원비 중에서 급여 부분 A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지만 B와 C는 환자가 부담하는 체계죠. 문제는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 중에 비급여에 해당하는 C의 치료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서 붉은색 점선으로 표기된 부분을 보장해주는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실손보험료가 무지막지하게 커지기 때문에 유지하는 게 결코 쉽지 않죠.
이런 점을 감안해서 보험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노년 친화적 리모델링입니다. 물론 보험이 필요 없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반드시 보험 담당 설계사에게 점검을 요청하세요. 소득 없는 노년기에 의료비 폭탄 맞지 않으려면 말이죠. 노후 행복 물 건너가지 않기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요소 셋째. 내가 가입한 연금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은 노후생활 최후의 보루이자 가장 믿을 만한 소득원이기 때문이죠. 특히 국민연금은 종신소득이면서 상속에 준하는 자금인 만큼 은퇴 전에 한 푼이라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입하는 연금은 3층 구조죠. 하지만 저는 이번 시간 4층 구조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층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이 있고 2층 연금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이 있죠. 3층 연금으로 퇴직연금이 있지만 자영업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층 연금이 바로 개인연금입니다. 연금은 다른 상품과 달리 노후 준비 수단으로 가장 우선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오해가 있는 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국민연금 납부할 여력이 안 되는데 꼭 납부해야 합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은 의무 가입 기간 동안 무조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분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보험료 납부 여력이 안 된다면 납입 예외 신청을 통해서 국민연금 가입 자격은 유지하되 보험료 납부를 일정 기간 동안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입 유예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추후에 소득이 생기면 납부 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못했던 보험료를 납부하시고 가입 기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 최소 가입 기간 10년 채우지 못하면 국민연금 못 받나요? 최소 가입 기간은 채워야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해서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죠. 그러므로 국민연금을 한 번이라도 가입한 적이 있거나 현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추납 제도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퇴직연금은 꼭 연금으로만 받아야 하나요? 그건 아니죠. 55세가 넘으면 일시금이나 연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본래 취지가 월급처럼 노후생활비를 받는 차원에서 연금으로 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단 세금 문제는 따져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이 소액인 경우는 일시금으로, 고액인 경우는 연금으로 받는 예가 많은 것도 세금과 무관하지 않거든요. 또 일시금으로 받는 은퇴자들은 공교롭게도 목돈이 필요한 시점과 은퇴가 맞물리는 예가 많아서 그런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일이 절대적인 것 같습니다. 가령 부채를 상환하거나 자녀 결혼, 은퇴 후 창업 같은 비용으로 퇴직 일시금을 활용하는 예가 많으니까요. 네 번째 질문. 개인연금은 모두 소득공제 받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다만 금융 혜택 방식이 좀 다르죠. 직장생활 하면서 연말에 소득공제를 염두에 두고 가입하는 상품이 세제 혜택을 받는 연금저축인데요. 적립기간은 5년 이상이고 연금 지급기간은 55세부터 10년 이상 지급되는 조건을 가진 것이 바로 연금저축입니다. 반면에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이 바로 세제 비적격 연금입니다. 변액연금도 그중 하나죠. 그러므로 연금을 가입하는 목적이 소득공제인지 장기적 투자나 저축 효과를 얻기 위함인지 따져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후 행복 물 건너가지 않기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요소 네 번째. 은퇴 후에 남는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는 놀이법을 개발해야 합니다. 은퇴하면 남는 건 시간이고 부족한 건 돈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 활용이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잘 어울리는 놀이법을 찾아야 합니다. 즐겁게 몰입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것이면 금성첨화겠죠. 공원에서 장기나 바둑으로 시간을 보내는 일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생산적 가치가 있는 놀이법을 개발해야 합니다. 노후 행복 물 건너가지 않기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요소 5번째, 은퇴 후에 정말 하고 싶은 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누차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업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뚝딱뚝딱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시간적 시야를 멀리 두고 차근차근 준비할 필요가 있죠. 혼돈하지 말 것은 직은 직위 또는 자리를 뜻하지만 업은 자신에게 부여된 과업을 뜻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직은 사라질 수 있어도 업이 사라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특히 경제적 생산성의 잣대만 고집하지 말고 정신적 가치까지 고려한 업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오늘은 방심하다 은퇴하면 노후 행복 물 건너간다는 주제로 5가지 점검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자녀와 관련한 3대 목돈 지원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적어도 은퇴 후 20년 이상 의료 대응책을 세워야 합니다. 셋째, 내가 가입한 연금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넷째, 은퇴 후에 남는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는 놀이법을 개발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은퇴 후에 정말 하고 싶은 업을 준비하되 은퇴 전에 완성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